안녕하세요. 나와 마주하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연인과의 반복되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항상 비슷한 이유로 헤어지게 될까? 상대는 달라졌는데 왜 감정은 늘 같을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연애를 할 때마다 비슷한 갈등으로 다투고 비슷한 이유로 멀어지는 경험. 분명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는 같은 이유로 상처받고 같은 감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느낌. 그런 반복이 낯설지 않게 느껴진다면 오늘 이야기가 분명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는 왜 연애에서 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관계와 감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는 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 친구, 연인, 그리고 나 자신과도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관계를 맺는 대상은 달라지더라도 우리는 내가 익숙한 방식대로 그리고 조금 더 편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당연한 말이죠.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을 주로 쓰며 사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른손보다 왼손으로 썼을 때 오히려 더 편했던 순간. 예를 들어서 왼손잡이용 문고리나 왼손잡이용 가위를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으로 쓸 때 더 편하고 부드러웠던 것처럼요. 그런 것처럼 내가 늘 사용하던 그 방식이 지금의 맥락과 상황에서 맞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우리는 그 방식을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지도 모르고요.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연애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릴 적부터 형성된 관계를 맺는 방식,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들이 지금 내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방식은 연인이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그리고 지금의 맥락과 상황에서 어색한 방식일 수도 있죠. 그래도 우리는 의식하지도 못한 채 늘 내가 하던 방식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익숙하니까요. 오른손을 쓰는 게 불편할 때 왼손을 쓸 수 있으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편해지는 것처럼 사실은 그 문제의 해결책은 나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늘 괴로운 연애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왜 늘 내 연애는 거지 같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살던 참에 어느 날 문득 여느 다른 날들과 같이 상담을 하다가 내 남자분의 연애 스토리를 듣고 나는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앉아서 상담을 하나? 내 문제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뒤로 저도 치열하게 고민하게 됐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나는 누가 봐도 자신감 있고 멋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도와주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이성으로 매력 있게 느끼는구나. 그 사람을 진정으로 좋아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내가 무언가 해주고 있는 내 모습을 내가 좋아하는 거일 수도 있겠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성적으로 매력을 느낀다니 당연히 제 연애는 순탄치 못할 수밖에요. 이성 관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저는 늘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 사람이 원하지 않더라도요. 그럼 당연히 관계는 삐걱거릴 수밖에요.
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에게 달린 것이었는데요. 게슈탈트 심리학에서는 이런 패턴의 반복을 미해결된 과제가 반복된다 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다 처리하지 못하고 남겨둔 감정들, 슬픔, 분노, 외로움, 억울함 같은 감정들이 완전히 끝맺어지지 못한 채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다가 비슷한 상황이나 사람을 마주할 때 다시 튀어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버림받았던 경험이 생생한 사람은 다시 버려지는 경험을 하기 싫고 두려워서 내가 버림받기 전에 먼저 상대를 밀어내기도 하고, 자기가 타인에게 중요한 사람임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은 연인이 자기를 인정해주기를 끊임없이 애쓰며 확인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미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요. 이럴 때 중요한 건 지금 여기의 감정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과거의 상처와 경험들이 건드려져서 이런 감정들을 재경험하고 있는 것인가?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게슈탈트에서는 이것을 지금 여기의 경험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그 감정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천천히 바라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상대가 답장이 조금 늦었다고 해서 화가 나거나 서운한 감정이 훅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정말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그런 걸까? 내가 이만큼 서운하다고 느끼는데 정말 이 사람한테 서운한 걸까? 한번 멈춰보는 거예요. 혹시 예전에 나에게 늘 늦게 반응하던 대상을 기다리던 과거 나의 기억이 겹쳐진 건 아닐까요? 그 감정은 지금 이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때의 감정이 다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또는 내가 연인의 작은 말 한마디에 심하게 방어적으로 반응했을 때 왜 내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 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 말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자주 비교당했던 경험이 떠올라서일 수도 있어요. 이처럼 지금 여기의 경험은 반복되는 무의식적 감정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감정과 행동을 경험하고 시도해 볼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 감정을 명확하게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지금 여기에서 내가 직접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몸의 감각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럴 땐 몸이 먼저 반응하곤 합니다. 화가 날 때, 숨이 가빠지거나 불안할 때, 가슴이 답답하고 조이거나 슬프고 억울할 때 눈물이 맺히는 것처럼요. 감정이 올라올 때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천천히 느껴보세요. 내가 지금 뭔가 숨을 참고 있네. 숨을 잘 쉬고 있지 못하네. 어깨가 굳어 있구나. 목이 되게 뻐근하네. 이런 것들만 알아차려도 내 마음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에 이름 붙이기입니다. 막연하게 기분이 안 좋다,
화가 난다, 답답하다, 짜증난다 고 느낄 때 그 안에는 사실 아주 다양한 감정이 섞여 있어요. 섭섭함일 수도 있고, 외로움일 수도 있고, 죄책감일 수도 있고, 억울함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에 조금 더 구체적인 이름을 붙여보는 겁니다. 아, 이건 서운함이야. 지금 나는 무시당하는 느낌이 드는구나. 그 감정의 정확한 정체가 드러나면 내가 왜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표현하기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감정이 알아차려진다면 그 감정을 받아줄 것이라는 안전한 상황과 공간에서 표현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걸 나한테 표현했을 땐 받아주는 거죠. 마치 공을 주고받는 공놀이를 하는 것처럼요. 나도 그 상대가 받을 수 있게끔 공을 던지고, 그리고 그 상대가 던진 공을 잘 받고, 그런 연습을 꾸준히 한다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편해집니다. 정리해보면, 먼저 신체 감각을 알아차리고, 가능하다면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까지 느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표현하기. 이 실천들을 꾸준히 한다면 반복되는 패턴에서 분명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마주하기였습니다.